네, 저희 목요일 주간 코너는 토마토 인터뷰 소통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정무경 조달 청장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눠볼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도 굳은데 와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얘기들 오늘 저희가 나눠보고 싶은데요. 청장님, 일단 한 1년 6개월 정도 네, 조달 청장을 맡으신 지 그 정도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시게 되면서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간의 소회도 좀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고 현재 지금 조달청에 집중하고 있는 주요 현안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제가 조달청장으로 취임한 뒤로 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제가 되돌아보면은 공공 조달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또 공공 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도모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이 조달 계약을 생각하면 항상 계약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소극적이고 전문적인 이제 기능을 생각합니다. 네, 보통. 그렇지만 그렇지만 최근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OECD 국가에서 네. 이제 그 사회적 가치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어떤 이런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조달 기능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네. 이제 도래함에 따라서 진전됨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이제 시장에 나오는데 네. 이러한 것들을 조달 시장에서 어떻게 잘 흡수할 수 있을지가 저희들의 숙제입니다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이러한 숙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혁신 성장을 또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혁신 조달, 네. 또 일자리를 늘리고 또 고용의 질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조달,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 조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난 네네. 1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도 있었고 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또 디지털 전환 시대라는 시대적 흐름도 있고 이런 게 맞춰서 저희들의 공공조달의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기능을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거는 이제 코로나19 때 마스크 문제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저희 조달청에서 이제 마스크 제조업체들하고 일괄 계약을 함으로써 다소나마 국민들께 마스크를 잘 공급할 수 있도록 네. 그런데 좀 저희 기여한 바가 있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달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공공 사업을 발주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게 많이 걸리는데 네. 그런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네. 기간도 단축하고 또 비대면 평가도 해서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1년 6개월간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걸 선도적으로 이끄셨고 최근에는 정말 조금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행히 근데 저희가 한참 길게 줄 서서 사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원활하게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안정적인 마스크 조달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이유를 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먼저 이제 마스크 관련한 제조 회사들과 또 국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이제 배려와 또 시민 연대 정신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마스크 오브제 등 정부 정책에 적극 이렇게 호응해 주셨고 또 마스크 제조 업체들도 굉장히 어려운 생산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산량을 늘려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조달청도 이러한 이제 국민 여러분의 도움 또 이제 기재부나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마스크 수급 안정에 이제 조금이라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에 이제 마스크 제조업체하고 그다음에 유통업체 또 약국 이런 관계에 있어서 좀 분산된 조달 체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의 혼란이 있었는데요. 맞아 초반에. 예, 네. 저희 이제 조달청으로 이제 그런 계약 관계, 유통 관계를 일원화해 줌에 따라서 네. 저희들이 이제 120여 개 되는 마스크 업체하고 신속하게 일단 일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조달청에 나라장터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네. 전자 조달 시스템, 네. 나라장터 시스템인데요. 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제 이런 120여 개 되는 마스크 제조회사들이 전부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생산하고 네. 또 유통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도별로 수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어디 이제 서울시가 몇 장이 몇백만 장이 필요하고, 네. 뭐 호남이 몇백만 장이 필요하고, 영남이 몇백만 장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런 수급 상황에 맞게 저희 이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서 그거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를 확보할 수 그러네요. 있고. 나라정터라는 예. 사이트를 통해서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마스크가 이제 시도 상황에 맞게 적소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스크 제조업체들한테 큰 도움이 된 게 그동안에는 이제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마스크를 생산해서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네. 자기들이 이제 그 자금이 보통 30일에서 40일 정도 지나서 입금이 되나요? 입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나라장터 시스템, 정보 조달 시스템 내로 들어옴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납품 후 하루 이틀 내에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요. 또 이제 워낙 그 당시에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마스크 생산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인센티브도 좀 많이 좀 마스크 회사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마스크 회사들이 이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서 마스크 생산과 계약, 유통의 선순환 구조가 투명해지기도 하고. 형성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네. 됐습니다. 조달청의 역할이 상당히 컸네요. 예. 저희가 편하게 마스크를 구입해서 쓰기까지는 분명히 큰 역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면한 거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예, 성사님, 그렇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달청에서 가져가는 핵심 키워드가 어떤 걸지가 궁금해요. 예. 네. 코로나19 이후 저희 이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이제 변화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정부 조달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소위 이제 비대면 이제 또 언택트 영역이 확대되면서 AI,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디지털 전환이 한층 가속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 조달 시장에도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또 최근에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저희 이제 조달청에서는 네.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혁신,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이제 글로벌입니다. 이 혁신과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이 어렵습니다. 예, 이런 어려운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을 위해서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할 어떤 혁신 시제품, 혁신 제품을 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이 만들게 되면 네. 그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구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범정부 혁신 조달 종합 포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이제 혁신 장터라고 합니다. 네. 이게 나라장터를 하듯이 이제 혁신 장터. 장터가 두 예, 개군요. 예, 장터가 이제 거래하는 이제 아.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는 뜻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렇게 혁신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들의 어떤 이제 자금 여력이라든가 기업 여건을 훨씬 더 좋게 이제 만들어 그렇겠네요. 주려고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입니다. 당연히 이제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디지털이 굉장히 중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는데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나라장터가 2002년도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가 이제 한 18년 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AI, 클라우드 등 최신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이제 차세대 나라장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고요. 세 번째는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희 이제 K 방역이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예. 그 과정에서 또 K 또 진단 키트도 많이 이제 호평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뭐 K 진단 키트라든가 아니면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세계에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글로벌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혁신이었습니다. 네. 예, 예. 혁신 조달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실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볼까요? 네. 이제 정부 혁신 조달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철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이제 첫 번째 구매자다. 네. 첫 번째 구매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창업 벤처기업이 만든 새로운 제품들, 또 출연 연구기관들이 만든 이제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들이 그동안 실험실에서 많이 이제 실험실에서
그 자체로서 남아 있고 시장으로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없잖아요. 예,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런 공공 조달을 통해서 실험실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혁신 기술, 네. 혁신 제품을 공공 조달 시장, 그다음에 민간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혁신 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혁신 시제품 구매 사업이 있습니다. 창업벤처기업이 개발한 혁신 시제품을 정부가 구매를 해줍니다. 저희 조달청이 구매를 해서 이제 그 제품을 이제 그 공공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 정부기관이 일정 기간 테스트베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네.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평가가 좋으면 그거를 이제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금년에 저희들 확보한 예산이 99억이고 한 300개 정도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또 이번에 추경에도 지금 현재 200억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네. 지금 추경 예산으로도 이제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게 되면 이제 혁신 시제품 구매 사업이 이제 크게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혁신 제품 구매 목표 비율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구매하고 있는 구매 1% 정도는 혁신 제품을 구매해라. 네. 그러면 연간 이게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혁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걸 통해서 이제 혁신 제품이 적극적으로 구매되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R&D 예산을 1년에 한 20조 이상 투자하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그 제품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가계부나 산업부 등 그래서 R&D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한 신제품들이 정부 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속 처리 절차를 저희들이 새롭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보면 이제 2020년도에는 혁신 조달에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네.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혁신 조달에 작년에 씨를 뿌렸다면 이제 꽃과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큰 역할과 함께 성과들이 나타나기를 저도 함께 좀 바라보겠습니다. 저희 다음은 이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나라장터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볼까 하거든요. 네, 아까 지금 혁신장터하고 나라장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라장터의 좀 변화 흐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저희들이 이제 나라장터를 차세대 이제 전자 조달 시스템 개편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반영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라장터가 2002년도에 개통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8년 동안 사용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용량 면에서도 이제 어느 네. 정도 한도에 찼고 또 그동안 여러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AI라든가 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이제 네. 도입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나라장터를 개편을 하려고 하고요. 오래됐네요.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특히 이제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네. 또 이제 비대면의 일상화, 또 데이터 경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을 다 감안해서 차세대 나라장터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개편이 되면 저희들이 생각한 데는 모든 조달 프로세스가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가 되면 오프라인 업무를 모두 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한 데는 저희 이제 일반 이제 공기업이라든가 일반 조달 기업 분들이 네. 굳이 조달청까지 찾아오지 않으셔도 전자적으로 다 네, 일을 네. 해결할 수 있는 훨씬 그런 신속하게 시스템을 처리되겠어요. 가능하고 또 나라장터에 축적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조달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고 또 디지털 기반의 혁신 제품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이제 마켓 플랫폼, 아까 말한 혁신장터 플랫폼 이런 것들을 네. 훨씬 더 고도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목표가 2023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3년에 완성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나라장터가 개도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새로운 차세대 나라장터가 만들어지면 좀 저희들이 이제 뉴딜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또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공 사례로서
이제 K전자 조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와. 해외에도 많이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K전자 조달. 네, 네. 알겠습니다. 큰 또 저희 포부를 가지고 계신 네, 성장님의 또 마지막 멘트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를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전국 순회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추진하시게 된 배경하고 네,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서 어떤 얘기들을 간담회에서 들려주실지 네, 그걸 좀 여쭤볼게요. 작년에 제가 이제 조달청장에 취임하고 나서도 이제 현장 간담회를 좀 많이 개최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들이 이제 감사원의 감사라든가 뭐 이런 감사등 의식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또 공공기관의 직원들께서는 새로운 제품, 혁신 제품, 진짜 혁신만 들어가도 싫어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이번에 이제 인식을 현장 좀 바꿔야 간담회를 될것 하면서 같은데. 네. 과거에 이제 조달업계 위주로 진행되던 그런 이제 간담회를 네. 이제 조달청, 그다음에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대 등 물건을 사는 수요기관, 그다음에 조달업계가 3자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첫째는 이제 정부와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혁신 조달 정책에 대해서 네. 좀 확산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이제 R&D 사업을 굉장히 이제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핵심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 혁신 조달 정책과 연계시키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어느 지자체가 네. 뭐 이제 무인 자동차를 개발한다, 아니면 전기 자동차를 개발한다. 그러면 그거를 개발했지만 판로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혁신 조달, 혁신 시제품 구매 사업 이런 걸 통해서 구매하게 되면 어떤 감사의 부담도 줄어들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혁신 지자체의 어떤 혁신 산업도 개발할 수 있고 이런 또 시너지 효과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순회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간담회 또 성공적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저희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선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달청의 많은 역할을 저희 기대해 보면서요. 네, 토마토 인터뷰 소통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